옛날 어느 마을에 대석이란 청년이 살았습니다. 대석은 오랫동안 글 공부를 했지만 어째 과거 시험만 보면 낙방을 하고 말았지요. 예, 대석아. 올해에는 과거 시험 준비를 단단히 하거라. 올해를 넘기면 너도 이제 30이다. 자꾸 나이만 들면 장가도 가기 힘들지 않겠느냐. 명심할게요, 어머니. 대석은 높은 학식에도 시험만 생각하면 겁이 났습니다. 그는 간덩이가 콩알 만한 겉보 중에 겉보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대석이 서책방에 다녀오고 있었습니다. 얘 대석아, 어딜 다녀오는 것이야? 어려서부터 같이 자란 순심이었지요. 서책방에 다녀오는 중이야. 아, 그러니? 그런데 너는 장가 갈 생각이 없는 것이야? 뭐, 내가 가진 게 있어야 말이지. 대석이 너는 학식이 높으니 과거만 붙으면 되지 않겠어? 과거 시험이 누구 애 이름도 아니고 매번 과거에 낙방을 하니 이젠 생각만 해도 겁부터 난다야. 그럼 내가 너의 자신감을 찾아 줄 터이니 이따 자정쯤 물레방앗간으로 나와봐. 대석은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도 못하고 주저주저 하였지요. 왜 싫어? 내가 싫으냔 말이야?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우린 혼인을 약속한 사이도 아닌데 어떻게 그래? 그래서 네가 안 되는 것이야. 일단 저질러보고 난 다음에 생각해도 될 것을 넌 생각이 너무 많아. 그게 탈이야. 마음 변하면 그때 날 찾아와. 순심은 대석에게 일침을 날리고 횡하니 가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대석은 또 한 번 위축이 되었지요. 나는 왜 이렇게 용기가 없을까? 순심이 말대로 일단 저지르고 봐야 하는데 난 왜 그게 안 되는 것일까? 대석은 고개를 숙인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서책방에서 사온 책을 들여다보았지요. 이 책도 별게 없군. 모두 아는 내용들 뿐이니 새로 나왔다 하여 사왔건만 돈만 버렸군. 웬만한 책들을 모두 통달한 대석은 볼만한 책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바람 쐬러 들판으로 나가 보았지요. 그리고 그는 나무그늘 아래 개울물에 발을 담그고 한여름 더위를 식히고 있었습니다. 그때 동네에서 소문난 미녀인 월매가 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얘 너 대석이 아니니? 어쩐 일로 공부하지 않고 나와 있는 것이야? 응, 더 공부할 책이 없어서 바람 쐬러 나왔어. 아, 그렇구나. 너는 허구한 날 책만 파더니 이제 더 이상 볼 책도 없나 보구나. 월매는 대석 옆에 바짝 다가와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도 치마를 걷어 올리고 개울물에 발을 담갔지요. 그녀의 발은 무척 희고 고왔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점점 치마를 더 높이 걷어 올리더니 급기야는 허벅지까지 드러났습니다. 그 바람에 대석은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랐지요. 그의 가슴이 방망이질하듯 두근두근 거렸습니다. 그럼 씻고 가라. 대석은 일어나 집으로 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월매가 대석의 팔을 잡았지요. 아니, 어딜 가려는 것이야. 잠시 앉아 있어봐. 월매가 팔을 잡는 바람에 대석은 어쩔 수 없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대석의 몸에 더욱 바짝 밀착하는 것이었지요. 대석아, 내가 너를 좋아하는 것 알지? 그녀는 대석의 옷고름 사이로 손을 들이밀었습니다. 그러자 보들 촉감이 온몸으로 전해왔지요. 온몸이 뜨거워진 대석은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랭랑을 쳤지요. 오늘도 피하는군. 쟤 혹시 고자가 아닐까?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감히 나를 피하느냔 말이야. 마을 처녀들 사이에서는 대석이 고자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녀들끼리 내기도 하였지요. 그래서 대석을 시험해 보려는 처녀들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대석은 겁이나 주랭랑을 쳤지요. 하루는 대석이 집에 돌아와 보니 어머니가 기침을 크게 하고 있었습니다. 많이 아프셔요, 어머니? 어머니에게는 지병이 있었습니다. 대석은 그런 어머니를 볼 때면 가슴이 무척 아팠지요. 아니다, 이러다 말 것이니 걱정 말거라. 홀로 된 어머니는 대석의 뒷바라지를 위해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몰락한 대석의 집안은 밭대기 하나 간신히 가진 허울만 좋은 양반 집안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서책방에 새로운 책이 들어왔다 하여 대석은 서책방을 또 찾았습니다. 이번에 들어온 책은 무엇이오? 이것은 서전대전이라는 아주 오래된 송나라 때의 책이네. 대석은 책을 펼쳐 내용을 샅샅이 훑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새로운 내용들이 들어있었지요. 이 책은 얼마요? 그 책은 딱 한 권만 있는 아주 귀한 책이네. 그래서 단량을 받지. 단량이라는 말에 대석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찌 단량씩이나 한단 말이오? 아, 말하지 않았나. 그 책은 딱 한 권만 들어왔다고.
그만큼 귀한 책이란 말일세. 그럼 하루만 빌려보면 안 되겠소? 그건 아니되네. 자네는 어찌 매번 책값으로 흥정을 하려 하는가? 그런데 그때 옆에서 책을 고르던 처자가 말했습니다. 그 책값 내가 내주겠소. 그러니 그 책을 이 선비에게 주시구려. 아니, 어째 아씨께서 책값을 내주시려는 것이요? 배움에 어찌 몇냥이 문제가 되어서야 되겠소? 보아하니 가난한 선비 같은데 너무 박하게 굴지 마시오. 처자는 단량을 지불하고 서책방을 나갔습니다. 대석은 그녀에게 고맙단 말도 하지 못했지요. 예소 운이 좋은 줄 아시오. 그런데 저분은 누구시오? 저분은 새로운 고을 사또의 막내 아시오. 인품 좋기로 소문난 처자지요. 아, 그렇소. 다음에 그 처자가 다시 들리거든 고맙단 말을 꼭 전해주시오. 대석은 책을 들고 서책방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가져온 책을 보았지요. 책에 빠져든 대석은 밤잠도 자지 않은 채 가져온 책을 모두 보았습니다. 글에 같은 것을 보아도 해석하기에 따라서 일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지. 그러니 세상 모든 것은 누군가에게는 음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양이 되는 것이야. 책을 통해 깊은 통찰을 느낀 대석은 책을 잘 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책은 자신의 돈으로 산 것이 아니고 사또의 딸이 사준 책이었지요. 고맙소 처자. 덕분에 좋은 것을 배울 수가 있었소. 그는 직접 말하지 못한 것을 속으로 그녀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아침까지 책을 모두 읽은 대석은 머리를 식힐 겸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본 책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기고 있었지요. 아니 어제 서책방에서 본 선비가 아니오? 여인의 목소리에 깜짝 놀란 대석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러자 사또의 딸이 대석을 보며 미소 짓고 있었지요. 아, 나오셨소? 선비께서는 산책을 나오셨나 보오. 그렇습니다. 그러고 어제는 참으로 고마웠소. 덕분에 좋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었소. 그렇다니 다행이구려. 책을 읽고 지식을 쌓을 순 있으나 깨달음을 얻기란 쉽지가 않소. 헌데 깨달음을 얻었다니 내가 다 기쁘구려. 대석은 오래간만에 대화가 되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에 대한 흥미가 생겼지요. 그대는 새로운 사또의 딸이라 들었소. 그 말이 맞소?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이사와 마을 구경을 하고 있는 중이라오. 그렇구려. 그럼 내가 마을의 역사와 유서 깊은 곳을 소개해드리리다. 그렇다면 저야 좋지요. 그런데 선비님의 성함은 어찌 되는지요? 나는 대석이요. 그대의 이름은 무엇이요? 나는 박호연이요. 대석은 사또의 딸 호연을 데리고 이곳저곳을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을의 역사와 유서 깊은 이야기도 들려주었지요. 이곳은 왠지 내 마음을 푸근하게 해주는 것 같소? 마치 전생에 이 마을에서 살았던 것처럼 말이요. 아, 그렇소. 호연은 이 마을과 잘 맞는 것 같아. 다행이요. 호연에게 마을을 구경시켜주고 집으로 돌아온 대석은 자꾸만 호연이 생각났습니다. 그녀는 마을 처녀들과 다르게 대화가 잘 통하는 처자였지요. 참으로 오래간만에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을 만난 것 같구나. 호연은 대석에게 강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밭으로 일하러 가고 없을 때 대석은 방문을 열어놓고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갑자기 마을 처녀들이 집으로 찾아왔지요. 야 대석아 잠깐 나 좀 보자. 그 말에 대석은 방에서 나와 마루에 걸터 앉았지요. 아침부터 어쩐 일이야? 요새 너 사또 딸과 연애한다면서? 그 말에 대석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야, 시침이 떼지 말고 사실대로 말해봐. 사또 딸하고 연애했어, 안 했어? 아, 그것은 단지 새로 이사 왔다 해서 마을에 대해서 말해줬을 뿐이야. 야, 그것을 어떻게 믿니? 처녀 총각이 만났으면 그게 연애가 아니고 뭐야. 너 우리한테는 눈길 한번 주지 않더니만 사또 딸이라 하니 관심이 생긴 것이야? 그렇게 살지 마라. 너가 우리하고 같이 자란 세월이 얼마니? 그런데 우리는 소닥보듯 하고 마을에 온 지 며칠도 되지 않은 년한테는 그리 정성을 쏟으니 진짜 실망이다. 마을 처녀들은 대석한테 한바탕 쏘아붙이고 횡하니 돌아서 가버렸습니다. 참나 별일이다. 그저 나를 사내구실이나 제대로 하는지 확인하려던 애들이 오늘은 무슨 바람이 분 것이야. 대석은 어이가 없었지만 크게 마음에 담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그녀들에게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한편 집으로 돌아온 호연은 대석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그는 가난한 선비 같았지만 행실이 무척 바르고 선량한 사람 같았지요. 그만 생각하면 내 가슴이 왜 이리 두근거리는 것일까? 몇 번밖에 얼굴을 마주하지 않았는데
벌써 내 마음이 그에게 가 있는 것일까? 호연은 대석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한 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부러 서책방을 자주 찾았지요. 헌데 대석은 서책방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마을도 자주 나가 보았지요. 헌데 그는 마을에서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를 마지막으로 본후로 벌써 몇 달이 흘렀지요. 호연은 그가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자 큰 맘먹고 용기 내어 대석의 집을 물어물어 찾아갔습니다. 아니 그런데 대석의 집은 아무도 살지 않는 폐가가 되어 있었지요. 문짝은 떨어져 있고 살림살이는 부서져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호연은 집안 구석구석을 살펴보았지요. 그런데 대석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 턱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호연은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지요. 다시 집으로 돌아온 호연은 대석 걱정에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눈물로 밤을 지새웠지요. 착하고 선량한 대석이 고충을 겪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니 그녀의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지요. 호연은 혹시나 서책방에 가면 대석을 만날까 해서 그곳을 다녀오고 있었습니다. 헌데 오늘도 그의 모습은 보이질 않았지요. 그래서 낙심하고 돌아오려는데 길가에 웬 중년의 여인이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렁뱅이 같지는 않았는데 구걸하는 것으로 보아 딱한 사정이 있는 것 같았지요. 그런데 그녀는 보아하니 몸 상태도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이보시오. 기침이 심한데 무슨 병에 걸린 것이요? 호연은 그녀에게 다가가 물어보았습니다. 아니요, 그저 오래된 지병이 있어 그렇다오. 그런데 어쩌다 구걸을 하게 된 것이요? 무슨 사연이 있소? 호연이 묻자 그녀는 옷소매로 눈물을 닦고 말했습니다. 이게 다 힘이 없으니 생기는 일이라오. 몇 해 전 빌린 쌀 한 가마 때문에 집을 빼앗기고 말았어. 아니 저런 그렇단 말이요? 그런 나쁜 자들이 다 있다니 쯧쯧. 그나저나 몸이 너무 안 좋아 보이시오. 요 앞에 가까운 의원이 있으니 저와 함께 가시지요. 아이고 제겐 그런 돈이 없소. 그러니 마음 쓰지 마시오. 돈 걱정은 마시고 어서 저와 함께 가시지요. 호연은 구걸하는 여인을 부축하여 의원에게 데려갔습니다. 참으로 지독하구려. 어찌 이리 깊은 병을 한 번도 치료하지 않은 것이오. 어떻소 의원? 쉽게 고칠 수 있는 병을 치료하지 않아. 병이 너무 깊어졌소. 이 병을 낫게 하려면 반년은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하오. 그럼 그렇게 해주시오. 약값은 내가 내리다. 아이고 처녀. 생면부지의 사람한테 어찌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오. 걱정 마시고 치료를 잘 받아 건강하셔야지요. 사람은 건강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호연은 여인의 치료비 반년치를 미리 내주고 그녀에게 쌀과 곡식을 사주었습니다. 아이고 이 은혜를 어찌다 갚는달 말이오. 그런 걱정일랑 마시고 병부터 치료 잘하셔요. 며칠 후 호연은 서책방에 다녀오다가 구걸하고 돌아가는 중년의 여인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반가운 나머지 그녀는 중년 여인 쪽으로 걸어갔지요. 그런데 중년 여인이 골목에 들어서자 웬 청년이 그녀를 마중 나왔습니다. 아니 어머니, 오늘도 구걸을 하고 오신 건가요? 아니다. 이 어미는 괜찮으니 걱정 말거라. 몸도 안 좋으신데 또 구걸이라니요. 어머니는 쉬고 계셔요. 청년은 어머니를 붙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 모자의 모습을 보니 호연의 눈에도 눈물이 흘렀지요. 아니 그런데 자세히 보니 청년은 다름 아닌 대석이 틀림없었습니다. 비록 거랭뱅이 모습이었지만 그는 대석이 틀림없었지요. 그런 대석의 모습을 보니 호연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리하여 호연은 곧바로 그에게 달려갔지요. 아니 대석도령이 아니요? 거짓골을 한 대석은 갑자기 나타난 호연을 보고 깜짝 놀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마나 찾았는지 모르오. 그런데 이분이 어머님이셨군요. 아니 처자가 내 아들을 아시오? 그렇습니다. 서책방에서 인연이 되어 몇 번 만났었지요. 어머님께서는 아주 훌륭한 아드님을 두셨습니다. 호연의 말에 어머님의 두 눈에는 닭똥 같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아직 때를 만나지 못했을 뿐입니다. 때가 되면 아드님께서는 아주 큰일을 하실 분이십니다. 고밤소 처녀. 처녀 말을 들으니 위안이 되는구려. 그나저나 머무는 곳은 어디인가요? 부끄럽소. 지금은 그저 거적대기 하나 들고 이곳저곳을 떠돌고 있다오. 그럼 저를 따라오시지요. 제가 준비할 동안 우선 당분간만 주막에서 머물고 계시지요. 그럼 제가 거처할 곳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처녀는 참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구려. 어쩌면 인품이 이리 훌륭하시오. 호연은 어머니와 대석을 데리고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이보시오. 주모 남는 방 있소? 아, 그야 당연히 있지라.
그럼 방 하나만 내어주시오. 그리고 이분들께 삼시세끼 밥을 꼭 대접해 주시오. 알겠소. 보아하니 있는 집 아씨 같은데 참으로 좋은 일 하시는구려. 내 정성껏 두 분을 잘 챙겨드리리다. 이 은혜를 어찌다 갚는단 말이오. 치료비와 식주까지. 누구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서로 돕고 살아야 따뜻한 세상이 아닐런지요. 그러니 너무 염려 마시고 훗날 아드님께서 훌륭하게 일어나시면 그때 어려운 사람들께 베풀면 됩니다. 대석의 어머니는 호연의 인품을 보면서 참으로 훌륭하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녀를 며느리로 삼고 싶었지요. 하지만 처지가 처지인지라 속마음을 꺼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고 지내실 거처가 준비되는 대로 곧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호연이 돌아가고 어머니는 연신 감탄을 했습니다. 얘 대서가 저 처녀는 참으로 선녀가 아니냐. 어쩌면 마음씨가 저리도 고운 것이야. 그런데 저 처녀는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서책방에서 우연히 인연이 되었는데 몇 번 만난 게 전부입니다. 유일하게 저와 대화가 잘 맞는 분이죠. 그렇구나. 그런데 저 처녀는 어느 집 여식이라 하더냐. 이번에 9월에 새로운 사또의 막내딸이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기품이 있고 참으로 고귀한 자태를 지녔구나. 어머니는 속으로 또 한 번 그녀가 며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얘야 그 처녀를 놓치지 말거라. 그 처녀는 네게 훌륭한 부인이 될 것 같다. 아니 어머니, 우리 처지에 어떻게 저런 색시를 얻을 수 있단 말이오. 아, 그 처녀도 말하지 않았느냐. 너는 장차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그러니 지금 집 없이 떠돈다 하여 너무 낙심하지 말거라. 어머니는 아들이 위축되고 기가 죽을까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들에게 용기를 주려고 항상 노력했지요. 호연 덕분에 주막에 머물게 된 두 사람은 호연이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한편 힘들게 대석을 찾은 호연은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제게 20냥만 내어주셔요. 아니 갑자기 그리 큰 돈을 어디에 쓰려는 것이냐? 쓸 곳이 있어서 그래요. 또 불쌍한 사람들 도우려 하느냐? 이유는 나중에 설명드릴 테니 저를 믿고 어머니께서 도와주셔요. 그래 알았다. 헌데 갈수록 네 씀씀이가 커지는 것 같아 염려가 된다. 고마워요, 어머니. 호연은 어머니께 20냥을 받아 왈패들 소굴을 찾아갔습니다. 이곳의 두목이 누구더냐? 아니 어디서 이리 곱디고 온 아가씨가 우리 두목을 다 찾는다요? 우리 두목께서는 바쁘시니 할 말 있으면 방으로 들어가서 내게 하시면 되겠소. 오늘 내일진이 좋구만. 이렇게 쌈박한 아가씨가 제 발로 다 찾아오다니. 하하. 왈패는 호연의 손을 잡아 끌고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습니다. 내 놈이 정녕 죽고 싶은 게냐? 아니 뭔 여자가 이리 사납대. 뭐 그렇다고 내가 봐줄 것 같으냐. 그러지 말고 내게 고분고분하게 굴어봐. 그럼 내가 뿅가게 해줄 것이니. 오늘 내 놈의 내게 한 짓을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그런데 그때 두목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호연을 유심히 쳐다보았지요. 혹시 사또나리 막내따님이 아니시오? 맞소. 그런데 부하들이 어째 이리 무엄한 것이요? 제 부하놈이 아씨께 무슨 잘못이라도 했는감요? 아이고 아씨. 지가 몰라보고 죽을 죄를 지었구먼요. 왈패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 두 손 두 발을 빌었습니다. 내 놈은 보기 싫으니 내 눈앞에서 썩 꺼지거라. 호연의 말에 왈패는 후다닥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런데 아씨께서 이렇게 누추한 곳에는 무슨 일로 찾아오셨소? 듣기로 쌀한가마를 빌려주고 대신 집을 빼앗았다 들었다. 그래도 되는 것이더냐. 아, 그 김선비 집을 말하는 것이오. 그 집은 지금까지 수년 동안 이자 한 푼을 내지 않았어. 우리도 그동안 봐줄 만큼 봐준 것이오. 불법을 일삼는 내 놈들 사정은 내 알바 아니다. 당장 그 집을 도로 내놓지 않으면 아버님께 말해 내 놈들을 혼내주겠다. 아이고 아씨, 어찌 그러시오. 우리도 다 처자식이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도 벌이가 있어야 먹고 산단 말이오. 쌀한가마의 단량이니 내 10냥을 줄 것이다. 그래도 내 놈들에게는 이문이 남지 않느냐. 뭐 아씨께서 그리 하라면 해야지요. 그런데 어찌 아씨께서 김선비 집에 그리 신경 쓰시는 것이오? 별것을 다 묻는구나. 옛다 10냥 받고 집문서나 내놓거라. 호연은 대석의 집문서를 찾아들고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 집문서를 찾아왔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셔도 돼요. 아이고 이렇게 고마울 때가. 참으로 고맙소 처녀. 호연 덕분에 모자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호연은 대석과 함께 집안을 수리하고 청소하였지요. 힘들 텐데 그만 쉬시오. 호연 낭자. 아니 괜찮습니다. 저보다 어머님께서 쉬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해질녘까지 집 청소한 호연을 대석이 발에다 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참으로 고마웠소. 그나저나 어머님께서 마음고생이 크셨을 것 같은데 대석도령께서 잘 보살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알겠소. 내 그리하리다. 그런데 내년에 과거 시험이 있던데 응시할 계획인가요? 그리할 생각이요. 지금까지는 시험이 무서워 응시하지 못했는데 내년에는 꼭 할 생각이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내게 오기가 생긴 것 같소. 그렇다면 이 또한 다행이네요. 어려움 속에서 얻은 게 있으니 이 또한 소중한 경험이 된 것이지요. 호연은 갑자기 무뚝뚝한 대석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러자 대석이 깜짝 놀라 손을 빼려 하였지요. 왜 그리 놀라시오? 가만히 있어 보시오. 호연은 대석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석양이 물든 들판은 참으로 아름다웠지요. 저를 한번 안아보시겠어요? 호연의 말에 대석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용기 내서 저를 한번 꼭 안아보셔요. 대석은 떨리는 손으로 호연을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습니다. 그는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지요. 그러자 호연이 두 팔로 대석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대석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지요. 그녀는 부드럽고 무척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몸에서는 향긋한 향내도 났지요. 좋아해요. 처음 봤을 때부터 좋아했던 것 같아요. 호연이 좋아한다는 말에 대석의 가슴은 더욱 뛰었습니다. 남들이 볼까 두렵소. 볼 테면 보라지요. 나는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해요. 호연은 진심으로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대석의 품속에 있는 이 순간 세상 어떤 것도 부럽지가 않았지요. 그렇게 해가 져서야 두 사람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지요. 얘야, 어버님께서 요새 내 걱정이 많으시다. 네가 요새 밖에서 만나는 사람이 있느냐? 제가 사모하는 분이 있어요. 어머니. 아이고 얘야. 그 때문에 아버지께서 걱정하신단다. 한양에 네 좋은 흔처가 있다 하니 몸가짐 바로 하라 하셨느니라. 아니 갑자기 혼처라니요? 아버지께서 몇 해 전에 이미 네 혼처를 정해놨다는구나. 싫어요, 어머니. 제 혼사만큼은 제가 결정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얘 그건 안 된단다. 혼사란 가문과 가문의 약속이란다. 가문의 명예가 걸린 일이지. 그리고 아버지께서 네가 혼이 날 때까지 대문 밖 출입을 금하셨다. 한편 대석은 고을 사또가 불러 관하로 그를 찾아갔습니다. 어서 오게. 자네가 대석이라는 자인가? 그렇습니다. 자네, 요즘 내 딸 호연을 만나고 있나? 그렇습니다. 자네가 내 딸을 만나고 있다 하여 내 자네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봤네. 자네 가문은 일찍이 몰락을 했더구만. 지금은 홀어머니와 단둘이 어렵게 살고 있고 해서 말일세. 내 딸은 이미 혼처가 정해져 있으니 그만 만나게. 자네가 내 딸을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내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자네가 떠나줘야 할 것이야. 사또의 말에 대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너무도 잘 알다 보니 반박할 수도 없었지요. 사또가 헤어져 집으로 돌아오는 대석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솔솔 불어오는 바람이 그의 눈물을 씻어내고 있었지요. 그는 어느새 호연을 가슴 깊이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웃는 모습만 보아도 무척 행복했었지요. 사랑이란 원래 이리도 가슴 아픈 것일까? 사랑하니 떠나야 하는 게 맞는 것일까? 대석의 머릿속은 무척 복잡했습니다. 그 후로 몇 달이 흐르고 호연의 혼례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사또는 호연의 혼례를 앞당겨 서둘러 왔지요. 대문 밖 출입을 금지당한 호연은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녀는 대석이 보고 싶고 그리워 가슴이 너무 아팠지요. 대석도령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는 잘 있을까? 그런데 혼례를 며칠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호연이 깊은 밤 처소를 나와 뒤쪽 담장을 넘었지요. 그리고 그는 대석이 있는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한참을 달려 대석의 집에 도착한 호연은 대석을 불렀지요. 대석도령 안에 있소? 그런데 몇 번을 불러봐도 아무 대답이 없었지요. 마음이 급한 호연은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방 안에는 아무도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호연은 충격을 크게 받아 방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옷가지가 없는 것을 보니 집을 떠난 것 같은데 어디로 갔을까? 호연은 대석과 만났던 곳들을 모두 가보았습니다. 그리고 대석을 찾아 이곳저곳을 헤매기 시작하였지요. 호연이 집을 나와 대석을 찾아 헤맨 지 어느덧 몇 년이 흘렀습니다. 한편 몇 년 후 대석은 과거에 급제하여 포도청 종사관이 되었습니다. 김종사관, 이번 사건은 자네가 맡아보게. 자네의 첫 사건이니 잘 한번 해보시게. 알겠습니다. 대장.
대석 종사관은 포졸을 불러 죄인을 데려오라 하였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포졸이 죄인을 데려왔지요. 죄인 대령했사옵니다. 종사관. 이리 앉히거라. 포졸이 죄인을 끌고 와 종사관 앞에 앉혔습니다. 이름이 무엇이오? 사건 기록에는 사건 내용과 죄명만 있고 죄인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종사관 날이 이 여인은 말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요. 말을 못하시오? 종사관이 여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그녀는 다름 아닌 호연낭자였지요. 아니, 호연낭자가 아니오? 대석 종사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녀의 흐트러진 머리를 가르고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호연낭자가 틀림없었지요. 이보시오. 호연낭자나 대석이요. 나를 몰라보시겠소? 대석 종사관이 호연낭자를 붙들고 아무리 물어봐도 그녀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대석 종사관의 두 눈에 눈물이 맺혔지요. 고향 마을을 떠난 후로도 지금까지 그녀를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도 밤마다 그녀 생각에 눈물 짓곤 하였지요. 헌데 지금 그 앞에 있는 그녀는 대석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낭자. 도대체 낭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오?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떠났건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냔 말이오. 대석 종사관은 자신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호연을 붙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은 행복했어야 하지 않소. 당신이 이런 모습이라면 지나간 가슴 아픈 세월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오. 대석 종사관은 백치가 되어버린 호연을 붙들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옆에서 보고 있던 포졸도 옷소매로 눈물을 닦으며 훌쩍거렸지요. 한참을 울고 난 대석 종사관이 포졸에게 물었습니다. 이 여인이 금품을 훔쳤다고 증언한 자는 누구더냐? 김대감집 하녀입니다요. 그녀가 이 여인이 훔치는 것을 직접 봤다고 증언했구만요. 그럼 그녀가 범인이다. 그녀가 훔치고 이 여인에게 뒤집어 씌운 것이야. 당장 가서 그녀를 잡아오고 그녀의 숙소와 주변을 샅샅이 뒤져보거라. 알겠습니다요, 종사관. 실제로 하녀의 숙소에서 금품이 무더기로 나왔지요. 그녀가 김대감의 재산을 훔치고 백치가 되어버린 호연에게 뒤집어 씌운 것이었습니다. 호연의 누명이 벗겨지자 대석 종사관은 그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아니 이 처녀는 누구더냐? 이분이 호연낭자입니다. 어머니. 아니 정말 그렇단 말이냐? 어쩌다 호연이 일이 되었단 말이냐?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합니다. 종사관의 말을 듣고 어머니는 호연을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토록 아름답고 인품이 좋았던 호연이 거지가 되어 나타나자 어머니의 가슴이 너무 아팠지요. 어서 안으로 들이잡구나. 행색을 보니 그 얼마나 고생했을지 눈에 선하구나. 어머니와 대석 종사관은 호연을 안으로 들이고 의원을 불러 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어머니는 하루 종일 호연 곁에 바짝붙어 그녀를 간호하였지요. 대석 종사관은 호연의 부모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사또내외가 허둥지둥 달려왔지요. 아이고 호연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아이고, 호연아 어쩌다 일이 된 것이야? 호연의 부모님은 백치가 되어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호연을 붙들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호연이 집 나가고 수년이 지나서야 부모님들도 그녀를 처음 보았지요. 그래, 내 딸 호연을 어떻게 찾았는가? 종사관 대석은 자초지종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랬군. 그동안 내 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단 말이냐? 사또는 옷소매로 눈물을 닦으며 종사관에게 물었습니다. 자네가 대석인가? 그렇습니다. 사또. 자네가 결국 과거에 급제하여 출세를 했군. 내 지난날에 자네에게 했던 말을 사과함세. 벌써 오래된 일이니 개의치 않으셔도 됩니다. 아마 자네가 떠나고 호연이 자네를 찾아다니다 절이 된 것 같네. 이제 자네는 어찌할 텐가? 우리 호연이 절이 되었는데. 허락해 주신다면 호연낭자와 혼인하겠습니다. 평생을 바쳐 호연낭자를 제가 보살펴 줄 것입니다. 그 말에 사또가 호연의 어머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백치가 된 자신의 딸을 대석은 포기를 하지 않았지요. 그때 호연이의 청을 들어주어야 했어요. 호연이는 대석 종사관과 혼인하고 싶다고 했었지요. 그러게 말이오. 부모의 욕심이 자식을 망쳤구려. 호연이의 사랑이 그리 깊었을 줄 어찌 알았겠소. 딸의 모습을 확인한 호연의 부모님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방을 나왔습니다. 내 딸을 잘 부탁하네. 내 자네만 믿겠네.
호연의 아버지 사또은 대석 종사관의 두 손을 꼭 잡고 그에게 말했지요. 걱정 마시죠. 제 모든 걸 바쳐 호연 낭자를 사랑할 것입니다. 호연의 부모님은 눈물을 흘리며 돌아갔습니다. 대석 종사관과 그의 어머니는 정성을 다해 호연을 보살펴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수건에 물을 묻혀 그녀의 얼굴과 손발을 매일매일 닦아주고 며칠에 한 번씩 목욕도 시켜주었지요. 대석 종사관은 일이 끝나면 곧바로 달려와 호연에게 책을 읽어주고 그녀와 놀아주었습니다. 그럴 때면 그녀는 대석 종사관을 눈도 껌벅하지 않고 집중해서 바라보았지요. 그렇게 몇 년이 흐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대석 종사관은 호연과 함께 들판을 걷고 있었지요. 그런데 나비 한 마리가 날아와 호연의 손에 앉았습니다. 어머 예뻐라. 종사관 대석은 깜짝 놀라 호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목소리가 튀어나왔기 때문이었지요. 아니, 호연 낭자 방금 무어라 했소? 나비가 너무 아름다워요. 종사관 대석은 너무 기뻐 그녀를 버락 안았습니다. 드디어 말문이 열렸군요. 호연 낭자. 호연의 말문이 드디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종사관 대석은 너무 신이 나 들판을 뛰어다녔지요. 그 후로 호연의 말이 점점 늘어나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정상인처럼 말을 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녀의 기억도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종사관 대석은 너무너무 좋았지요. 고맙소 낭자. 이렇게 돌아와줘서 정말 고맙소. 그 후로 호연의 기억은 빠르게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호연의 기억이 돌아오자 종사관 대석은 혼례를 올렸지요. 호연의 부모님들은 예쁘게 꽃단장하고 혼례를 치르는 호연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딸이 참으로 행복해 보여요. 여보, 그렇구려. 이럴 줄 알았다면 진작 두 사람을 혼인시킬 것을 그래서. 혼례가 끝나고 신혼 첫날 밤 종사관 대석이 호연에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가 되었구려.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하오. 저를 끝까지 참고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사랑합니다. 신혼방의 촛불이 꺼지고 두 사람은 처음으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아니, 너무 아파요. 이불 속에 이게 뭐예요? 무슨 빨래방망이가 들어와 있죠? 아, 미안하오. 그건 내 방망이요. 조금만 참아보시오. 그렇게 혼인한 두 사람은 아들, 딸 낳고 평생을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후에도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른 영상도 꼭 보러 와주세요.